여러분은 간밤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혹시 뱀이 나오는 꿈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복권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불안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나요? 재미있게도 똑같은 꿈을 꿔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전 세계 문화권에 따라 꿈의 몽이 얼마나 다른지 그 흥미진진한 차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하룻밤 사이 우리는 보통 서너 번에서 6번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끔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의미를 궁금해하게 되는 꿈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꿈의 몽을 찾아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꿈의 몽이라는 것이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꿈의 상징은 그 사회의 문화와 종교, 가치관, 세계관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꿈을 꿔도 한국에서는 길조로 여겨지는 것이 서양에서는 불안의 신호가 되기도 하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주요 문화권별로 꿈의 몽이 어떻게 다른지 그 놀라운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 특히 유럽과 미국의 꿈의 몽부터 알아볼까요? 서양의 꿈. 해석은 한마디로 심리학적 접근이 중심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두 거장,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카를 융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1900년에 프로이트가 발표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은 현대 심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꿈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 특히 억압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꿈은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의미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런 꿈을 꾸는데 낮에 먹고 싶었던 사탕이 꿈에 나오는 시기지요. 둘째는 일관성은 있지만 우리 정신생활과 조화시키기 어려워 낯설게 느껴지는 꿈입니다. 셋째는 의미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복잡한 꿈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꿈이야말로 해석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이 검열을 거쳐 왜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전의식이 검열관처럼 작동해서 무의식의 위험한 내용이 의식에 그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상징과 은유로 가득하며 이를 해석하면 억압된 무의식의 욕망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독자적인 길을 걸은 카를 융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융은 개인적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그는 꿈이 단순히 억압된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정신의 전체성을 유지하고 자기 실현을 돕는 보상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융에게 꿈은 신화나 상징처럼 인류 공통의 원형을 담고 있는 귀중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꿈이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신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낮 동안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살았다면 꿈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양의 접근법은 꿈을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닌 현재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나오는 꿈은 감정이나 무의식의 흐름을 상징하고 벌거벗은 꿈은 불안감이나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죽음이 나오는 꿈은 실제 죽음이 아니라 변화와 한 단계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자유와 해방, 자아 실현의 욕구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서양에서 꿈은 내안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꿈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정신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서양 꿈의 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억압된 기억이 꿈에 다시 등장한다는 그의 주장이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양,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어떨까요? 동양의 꿈의 몽은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흉화복을 점치는 예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꿈이 현실의 운세나 미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유교와 불교, 도교적 세계관이 결합되면서 꿈은 천지신명이 보내는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좋은 꿈과 나쁜 꿈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우리 문화에서 꿈의 상징적 의미는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양식이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자연이 연상하는 바가 같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용이나 학, 호랑이 같은 동물이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모두 신령스러운 동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근거로 꿈풀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용이 나오는 꿈은 동양에서 최고의 길몽 중 하나입니다. 큰 출세와 권력, 명예를 얻게 될 징조로 해석됩니다. 용은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으니 용꿈은 최고의 지위에 오를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여겨집니다. 돼지가 나오는 꿈 역시 재물운과 복을 의미하는 좋은 꿈입니다. 특히 멧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큰 재물이 들어올 징조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러 가는 분들도 많지요. 재미있는 것은 똥꿈입니다. 서양에서라면 불쾌한 꿈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재물운이 상승한다는 대표적인 길몽입니다.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로 변환되는 상징인 셈입니다. 똥을 치우거나 온몸에 묻는 꿈일수록 더 좋다고 해석됩니다. 불과 관련된 꿈도 흥미롭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 집에 불이 나는 꿈은 큰 재물이 들어옴을 뜻합니다. 이불이 불에 타는 꿈이나 자동차가 불에 타는 꿈도 진행 중인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로 길몽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을 끄거나 불이 꺼져서 재만 남은 꿈은 좋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반대로 이빨이 빠지는 꿈은 흉몽으로 여겨집니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별을 암시한다고 해석됩니다. 빠진 이의 개수나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치아 전부가 빠지는 꿈은 엄청난 흉몽으로 계획했던 일이 모두 엎어지고 가까운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징조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죽음에 관한 꿈입니다. 서양에서는 변화의 상징으로 보지만 동양에서는 오히려 장수나 새로운 출발의 길조로 여깁니다. 누군가 죽는 꿈을 꾸면 그 사람이 오래 살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과 현실이 반대로 해석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에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찮거나 언짢은 일도 그럴듯하게 좋게 풀이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우리 조상들이 꿈의 몽을 통해 어떻게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 했던 지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좋지 않은 꿈도 다르게 해석하면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동양의 꿈의 몽은 운명을 읽는 행위입니다. 꿈이 현실의 길흉화복을 예고한다는 믿음, 이것이 서양의 심리학적 접근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동양에서는 꿈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현대에까지 꿈의 몽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꿈의 몽을 직접 비교해보면 더 재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꿈은 의외로 길몽으로 분류됩니다. 개꿈은 그저 개꿈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개가 나오는 꿈을 충성심이나 보호 본능과 연결지어 해석하되 한국처럼 재물운과 직접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서양의 꿈풀이는 사물이나 현상 그 자체의 특성과 인간의 심리 상태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 주를 이룹니다. 이처럼 문화와 관습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꿈의 몽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금전, 학업, 출세 등 인간의 현실적 욕망에 기반한 해석이 많습니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과 농경 사회에서 발전한 문화의 영향으로 재물과 풍요, 자손의 번영이 중요했던 역사적 배경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꿈의 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슬람에서 꿈은 매우 특별하고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꿈은 알라, 즉 신이 주는 계시로 여겨집니다. 꾸란에는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 신의 뜻을 받았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 자신도 꿈을 해석했다고 전해지며 꿈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체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슬람에서는 꿈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루야라고 불리는 신의 계시입니다. 이는 진실하고 선한 꿈으로 알라가 보내는 좋은 징조이자 작은 예언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꿈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남녀 모두가 낮이나 밤에 꿀 수 있습니다. 둘째는 훌룸이라고 하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불안이나 악몽이 여기에 해당하며 사탄이 사람을 현혹시키려는 시도로 봅니다. 셋째는 자기 내면의 생각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꿈입니다. 낮 동안 생각했던 일들이 밤의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꿈을 꾸었을 때는 알라께 감사하며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예언적인 꿈은 공개되어야만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꾸란과 순나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나쁜 꿈을 꾸었을 때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왼쪽으로 3번 침을 뱉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가르칩니다. 나쁜 꿈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꿈의 몽에서도 구체적인 상징들이 있습니다. 물은 축복과 정화를 의미하고 하늘을 나는 꿈은 명예나 높은 지위를 나타냅니다. 결혼은 번영이나 새로운 책임을, 사자는 권력과 힘, 때로는 위험을 상징합니다. 꿈의 상징은 꾸란이나 순나에 따라 또는 이름의 의미에 따라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꾸란에서 밧줄은 알라의 계약을 의미한다고 나오므로 꿈에서 밧줄을 보면 신과의 약속이나 믿음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라시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꿈에 나오면 그 이름이 지혜를 뜻하므로 지혜와 관련된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유명한 꿈의 몽책은 이븐 시린의 타프시르 드림스입니다. 655년부터 733년까지 살았던 저명한 아랍 학자이자 꿈 전문 해석가인 이맘 무하마드 이븐 시린 알바스리가 작성한 이 책에는 수천 개의 꿈과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진실한 꿈을 보려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알라를 경외하고 꾸란의 가르침대로 살며 죄로부터 자신과 남을 보호해야만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꿈을 보고 싶다면 샤리아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진실을 추구하고 할랄한 것만 먹고 카바를 향해 의식적으로 세정한 후 침대에 들며 알라에 대한 생각을 하며 잠들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이슬람에서 꿈은 단순한 수면 현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일부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원주민 문화권의 꿈의 몽도 매우 독특합니다. 이곳에서 꿈은 조상 영혼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은 꿈을 영혼이 다른 차원에서 여행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잠을 자는 동안 영혼은 육체를 떠나 조상들의 세계를 방문하거나 자연의 영들과 교감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꿈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족들은 죽음을 다른 세계로의 이동으로 간주하며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남아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조상의 영혼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요르바 부족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조상들의 세계로 들어가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요르바 장례 의식에서는 고인을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남아프리카의 줄루 부족에서는 조상의 영혼이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조상의 제단을 만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조상에게 기도를 올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꿈에서 조상을 만나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부족에서는 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족의 지도자나 주술사가 꾼 꿈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며 부족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됩니다. 전쟁을 할지 말지, 어디로 이동할지 같은 큰 결정도 꿈의 계시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영적 세계를 도움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으로 나눕니다. 도움이 되는 신령은 자신의 후손들을 돕는 조상의 영혼과 공동체를 자연재해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영혼들입니다. 꿈속에서 이들을 만나면 좋은 징조로, 반대로 해로운 영을 만나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리의 도곤 부족은 장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상의 영혼을 숭배하며 자연과 연결된 신성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도곤 부족은 다마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영혼이 완전히 사후 세계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꿈은 조상과의 소통 창구가 됩니다. 인도와 불교 문화권의 꿈의 몽도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불교에서 꿈은 카르마, 즉 업의 반영이거나 수행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불교 경전자바함경 등에서는 꿈을 업식의 반영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상으로 설명합니다. 깨달은 성자의 꿈은 진실에 가깝고 번뇌가 많은 사람의 꿈은 망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즉, 꿈의 질은 그 사람의 수행 정도와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꿈 자체보다 꿈에 대한 집착을 경계합니다. 꿈도 결국은 환상이며 너무 의미를 부여하거나 집착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꿈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수행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불교에서는 꿈이 카르마와 수행 상태의 반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꿈을 통해 자신이 쌓은 업과 현재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꿈에서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겪는다면 그것은 과거에 쌓은 나쁜 업이나 현재의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의 몽의 문화적 의미와 결론. 이렇게 각 문화권의 꿈의 몽을 살펴보니 명확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정리해 볼까요? 서양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꿈을 무의식의 반영이자 자기 통찰의 도구로 봅니다. 꿈은 내안을 해석하는 수단입니다. 프로이트와 융으로 대표되는 이 접근은 꿈을 통해 자신의 억압된 욕망이나 정신의 균형 상태를 이해하려 합니다. 동양은 전복적 관점에서 꿈을 길흉화복의 예언으로 여깁니다. 꿈은 운명을 읽는 도구입니다. 용, 돼지, 똥, 불 같은 상징들이 재물과 출세, 행운을 예고한다고 믿으며 이빨 빠지는 꿈처럼 흉한 것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슬람은 종교적 관점에서 꿈을 신의 계시나 악마의 유혹 또는 일상적 생각의 반영으로 구분합니다. 꿈은 영적 메시지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진정한 꿈을 볼 수 있다고 믿으며 꿈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아프리카와 원주민 문화는 영혼적 관점에서 꿈을 조상이나 자연과의 교감으로 해석합니다. 꿈은 영적 여행입니다. 잠자는 동안 영혼이 육체를 떠나 조상의 세계를 방문한다고 믿으며 꿈을 통해 조상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불교권은 수행적 관점에서 꿈을 업식과 마음 상태의 반영으로 봅니다. 꿈은 수행의 거울입니다. 꿈의 질은 수행 정도를 보여주며 동시에 꿈에 대한 집착도 경계합니다. 결국 동서양 꿈의 몽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꿈을 내면의 신호로 보느냐, 외부의 징조로 보느냐입니다. 서양은 나의 내면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동양은 외부에서 오는 운명의 신호를 읽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각 문화권의 꿈의 몽은 그 사회의 오랜 역사와 경험, 가치관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은 꿈을 뇌의 활동으로 설명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의미를 찾고 위안을 얻습니다. 꿈은 우리의 두려움과 희망, 욕망과 불안을 담고 있는 거울입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든 영적으로 받아들이든 예언으로 믿든 꿈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꾸는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양식으로 해석하면 당신의 무의식이 전하는 메시지일 것이고 동양식으로 보면 다가올 운명의 징조일 것이며 이슬람식으로는 신의 계시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전통으로는 조상의 방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 꿈은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줍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열망은 똑같습니다. 다음에 생생한 꿈을 꾸신다면 한 가지 문화권의 해석만 찾아보지 마시고 여러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꿈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되는지 알게 되면 인간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새삼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꿈의 몽의 차이는 단순히 미신이나 신비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 문화권이 인간과 우주, 정신과 물질,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지표입니다. 서양이 개인의 내면, 심리를 중시한다면 동양은 공동체와 운명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슬람은 신과의 관계를,
아프리카는 조상과의 연결을, 불교는 수행과 깨달음을 중심에 둡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세계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의 몽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그 문화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떤 의미이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꾸는 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이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